출근을 하든 아이를 픽업을 해주든 운전을 하긴 해야 되는데 괜히 위축되고 눈치 보이고, 뉴스를 보니까 공황장애 약을 먹고 경찰에 잡혀왔다, 혹은 공황장애 약 먹으면 절대 운전하면 안 된다, 이런 뉴스와 기사를 볼 때마다 살기 위해서 약을 먹긴 먹어야 되는데 왠지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먹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길 것만 같아서 괜히 운전했다가 경찰서 가게 되고 괜히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실 겁니다. 또 걱정이 돼서 안 먹자니까 운전할 때 공황이 와서 운전을 제대로 못하는 게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한테 물어보고 싶긴 한데 막상 물어보자니 물어볼 데도 없고 물어보기도 민망해서 마음속으로만 고민을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 또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물을 먹어본 사람으로서 오늘 영상에서는 공황장애 약 먹고 진짜 운전해도 될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공황장애 약 먹어도 된다, 아니다 라고 단순히 결론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약이 가장 위험한지, 그 약을 먹었을 때 왜, 무엇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는지, 또 어떤 상황에서 먹고 운전해도 괜찮은지, A부터 Z까지 전반적인 맥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나시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운전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에 대한 고민이 완전히 사라지실 겁니다. 자, 첫 번째에서는 어떤 약이 운전을 할 때 가장 위험하다고 말하는지에 대해부터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니까 그 약은 바로 벤조디아제핀 계열입니다. 이 벤조디아제핀이라는 건 약 이름이 아니라 약의 종류입니다. 마치 과일이 있고 그 하위 종목에 사과, 배, 바나나라는 세부 과일 이름이 있는 것처럼 벤조디아제핀은 전체 과일을 아우르는 종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약물 이름으로는 많은 분들이 아시고 있는 자낙스, 리보트릴, 아티반, 발론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특히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항불안제로서 아주 효과적인 역할을 하는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처방된 약물이죠. 그래서 내가 공황장애 약 먹고 있는데 운전을 해야 될까 말까 라고 고민하고 계신 많은 분들은 약물로서 높은 불안도를 낮춰야 한다는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벤조디아제핀의 약물을 드시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죠. 단순히 이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왜 이 약을 먹고 운전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의 대표적인 부작용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졸림, 집중력 저하, 멍함, 이런 것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술을 먹게 되면 정신도 오락가락하고 멍하고 뭔가 제대로 빠릿빠릿한 판단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우리가 보통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을 해야 되고 일상생활 해야 되는 낮에 술을 먹는 게 아니라 모든 것들이 다 끝나고 난 저녁에 술을 먹는 거죠. 이 벤조디아제핀도 술처럼 집중력이 좀 나아지고 멍하고 졸린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운전을 하게 되면 운전하다가 벌어진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나 운전하는 과정에서의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때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을 먹으시는 분들은 운전을 하는 게 위험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약 자체가 위험하다는 게 아니라 이 약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이야기까지 들으시면 아주 진짜 약 먹고 운전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과연 그럴까요? 이것에 대한 답을 이야기 전에 먼저 기사 하나를 공유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웹사이트에서 나온 경찰청 뉴스인데요. 이 뉴스에 따르면 약물 운전 적발 3년새 3배 증가, 처벌 수위도 강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기사를 잘 보시면요, 여기서 말하는 약물은 마약을 말합니다. 마약을 먹고 운전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수위 높이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약물 운전, 이 약물 치료, 이 마약,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 약물 운전에 공황장애 약 또 해당되는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많이 불안해 하십니다. 그래서 이 기사의 하단을 보시면 이런 Q&A가 있습니다. 모든 처방약이 처벌 대상이 되나요? 라고 있습니다. 마약과 같은 불법적인 약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의사로부터 정량을 처방받은 약의 경우에는 약물을 단순히 먹었다 라는 것을 가지고 처벌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내가 운전을 하는 과정에서 조심하고 안전하게 신호를 지키는 이런 모든 활동들을 스스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처벌 대상이 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약물 먹고 나서 3시간이나 6시간 지나고 나면 운전이 되나요? 하지만 약물마다 또 사람마다 이 약에 대한 반응이 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단순히 시간적으로 계산하는 것보다는 운전자의 몸 상태, 즉 내가 운전을 스스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약이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핵심은 공황장애 약이 일반적으로 처방받는 벤조디아제핀 계열의 약은
집중력 저하, 졸림, 멍함과 같은 부작용을 만들 수 있고, 이게 아무리 처방받은 약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졸려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뭔가 빠릿빠릿하게 판단도 못하는 상황이라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취급하는 불법적인 마약이 아니라 의사로부터 처방받은 정량을 먹은 사람의 경우에는 내가 운전을 스스로 잘할 수 있다고 판단이 든다 라고 하시면 운전을 하셔도 무방하다 라는 이야기를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걸 내가 대체 어떻게 판단하지? 먹지 말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스스로 운전을 잘할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오히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게 맞나? 괜찮은 것 같기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드리는 기준은 간단합니다. 공황에 진단받은 지 얼마 안 됐고 특히 약을 바꿨거나 약을 증량했거나 약을 복용한 기간 자체가 길지 않다 라고 하시면 웬만하면 운전을 자제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나조차도 내가 이 약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괜히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뒤늦게 부작용이 나타나거나 뒤늦게 내가 예상하지도 못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면 내가 제대로 대처를 못하게 됩니다. 그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건 물론이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에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거나 공황장애 약에 처방받은 지 얼마 안 되었거나 혹은 내가 먹는 약에 대한 변화가 생겼을 땐 좀 가능한 자제하시고, 만약에 하게 된다면 단거리만 운전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서 자제를 하시다가 어느 정도 내가 이 약에 대한 이해도 데이터베이스에 충분히 쌓여 나서는 약을 먹고 운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니까 자유롭게 운전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대체 공황장애 때문에 이렇게 머리 아프게 살아야 돼? 그냥 남들처럼 편안하게 운전하고 약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가볍게 살아면 안 될까? 약 좀 제발 좀 끊고 싶은데 또 끊으려니까 공황이 자꾸 찾아와서 미쳐버릴 것 같아. 대체 어떻게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약을 먹는 게 불편하고 또 마음에 안 들고 때론 부작용도 있고 그래서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나자니 공황의 고통이 너무 커서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 영상은 바로 공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부분의 대처법들은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해도 진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편해지지 않고 오히려 증상을 더 강하게 만들어서 나를 완전히 공포의 늪에 빠져들게 만들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은 제가 공황장애를 너무 힘들어서 미쳐버릴 것만 같았을 때 저를 구렁텅에서 꺼내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황장애 약 때문에 이런저런 고민하고 싶지 않고 편안하게 공황장애로부터 자유롭게 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링크를 클릭하셔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다음 영상도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오늘도 마음 편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